안녕하세요. 세상의 다양한 어머니를 알아보고 마셔보는 드링킹 랩입니다. 제가 과거에 바텐더로 일을 했었는데 그냥 무작정 시작했기에 신입일 때는 술에 대해선 정말로 아무것도 몰랐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손님이 헤네시 엑소를 주문하셨고 저와의 술 한잔을 제안하셨죠. 그 전까진 헤네시는 그냥 비싼 술이구나, 위스키는 공장 맛 나는 술, 이랬던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참 지금 와서 그때를 생각하면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떻게 바텐더로 일하게 되었는지 신기할 따름입니다. 위스키와 코냑의 차이점도 몰랐던 저는 그때 권해주셨던 헤네시를 얼음에 살짝 희석해서 샷잔에 부어 마셨고 순간 짜릿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풍미가 입과 코에 퍼질 때 좀 과정을 보태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오늘 영상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술 20위부터 11위까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그 전에도 위스키나 코냑 같은 소위 양주라 불린 술들을 어느 정도 마셔보았지만 마시는 방법도 잘 몰랐고 솔직히 관심도 없었습니다. 헤네시 엑소를 마시고 충격을 받은 저는 쉬는 날 크게 마음먹고 다른 바로 놀러가서 하룻밤 만에 그 당시 저의 월급을 탕진할 만큼 많은 술들을 마셔보았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참 한심하기도 했고 다른 한편으론 좋은 경험 같기도 하고 이런저런 생각이 동시에 드네요. 그때 술을 마시며 바텐더에게 값비싼 술에 대해 물어보고 대화도 많이 가졌었죠. 가장 비싼 술은 무엇일까 하는 궁금증에 개인적으로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20위는 앙고스트라의 유사입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의 독립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출시된 이 럼주는 매우 희귀한 럼 7가지를 혼합한 후 17년간 숙성하였습니다. 런던의 유명 주얼리샵 에스프레이에서 병을 디자인하였고 병막에는 수제 크리스탈로 조각되었습니다. 이 럼주의 한 병 가격은 25,000달러, 하나로 약 2,700만원입니다. 19위는 글렌피딕 50년입니다. 1991년 싱글몰트 위스키의 대표 브랜드 중의 하나인 글렌피딕에서 고퀄리티 위스키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첫 출시한 지 10년 동안은 1년에 전 세계에서 50병만을 한정 생산하여 판매하고 2009년 두 번째 출시 때는 물량을 대폭 늘렸지만 여전히 한 해 500병만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1937년과 1939년 사이에 저장되었던 9개의 오크통 중에 2개의 오크통에서 생산되었으며 보유번호가 새겨진 가죽 케이스에 담겨진 술병은 스코틀랜드산 은으로 장식하여 수작업으로 불감에 굴려 만들었습니다. 이쯤 되면 가격이 궁금하실 겁니다. 싱글몰트 위스키의 유명 브랜드 글렌피딕 50년의 한 병 가격은 33,000달러, 하나로 약 3,500만원입니다. 18위는 돈페리뇽 로제 빈티지 1959입니다. 세계적인 고급 샴페인 브랜드인 돈페리뇽의 여러 라인업 중 로제 제품의 첫 출시는 1959년에 와인 저장고에 들어가서 1971년에 출시된 1959년산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공식적으로 판매된 적은 없습니다. 1971년에 이란에서 페르시아 제국 건립 2500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로 주문하면서 306병이 생산되었고 그중 일부만이 소수의 사람들에게 선보였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공식적인 판매가가 없었다가 뉴욕 한 경매장에서 두 병이 최초로 낙찰되면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얼마냐고요? 얼마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메르세데스 벤츠 A클래스 풀옵션을 사고 싶었는데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그 돈을 탕진하고 싶은 생각이 드신다면 이 샴페인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한 병당 42,350달러입니다. 하나로 약 4,500만원이죠. 17위는 샤토 디캠 1811입니다. 이제까지 소개해드린 술들은 큰맘 먹고 시도해볼 수도 있는 것들이었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술들은 아마 생각을 상당히 많이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200년 전에 만들어진 세계에서 가장 비싼 화이트 와인으로 알려져 있는 샤토 디캠 1811은 그 당시 약 3,000병이 만들어졌다고 알려져 있지만 현재는 10병만이 남아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와인을 마지막으로 마셔본 사람은 와인 전문가 마이클 브루드벤트인데 그에 져서 빈티지 와인에서 1998년에 맛을 보았다고 전해집니다. 그 책에선 그것은 나에게 라즈베리와 크림을 생각나게 하고 상당히 깊이 있는 풍미와 드라이한 후미를 느낄 수 있었다고 저술되어 있습니다. 1811년은 혜성이 대규모로 떠진 해라고 하여 대혜성 와인이란 별명을 갖고 있는 이 와인의 한 병 가격은 13만 달러입니다. 하나로 약 1억 4천만 원이죠. 다음은 두 개의 술들이 공동 1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동 15위의 첫 번째는 조니 워커 다이아몬드 주빌리입니다. 영국 여왕의 대관식 60주년을 기념하여 만들어진 이 위스키는 60주년에 맞게 60병만이 제작되었고 60인의 장인의 작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왕이 즉위한 1952년에 증류된 재료로 만들어졌으며 다이아몬드 모양의 크리스탈 병과 목부 부분엔 0.5캐럿의 다이아몬드 장식이 있고 수작업으로 제작한 크리스탈 위스키 잔 2잔이 함께 제공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간에 영국 여왕의 대관식 60주년을 기념하고 싶으시다면 단돈 16만 5천 달러, 하나로 약 1억 7천만 원 정도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공동 15위의 두 번째는 레미 마틴 블랙펄 루이 13세 에디션입니다. 레미 마틴 루이 13세 제품은 꼬냑의 왕이라고 불립니다. 이 제품의 출시 140주년을 기념으로 블랙펄을 출시하게 되는데 전 세계에서 775병만이 제작되었습니다. 꼬냑을 만듦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액체를 오드비라고 하는데 이는 와인의 증류에서 나온 액체입니다. 블랙펄은 매년 서로 다른 연식의 오드비들과 혼합하는데 이 과정을 100년 이상 반복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1200개 이상의 오드비가 혼합되었는데 혼합한 오드비 중 가장 어린 오드비가 40살이나 된다고 합니다. 16만 5천 달러, 하나로 약 1억 7천만 원의 조니어커 다이아몬드 주빌레와 같은 순위에 오른 블랙펄은 티타늄, 카본, 그리고 순금의 얇은 층으로 서로 겹쳐진 우아한 장식의 병에 담겨 있습니다. 14위는 펜폴드 앰플입니다. 세계에서 단 12병만이 생산된 이 레드와인은 하나하나가 예술의 극치입니다. 가구장인 앤드류 바틀렛이 제작한 나무 상자에 담겨져 있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리 예술가인 닉 마운트가 유리병을 디자인하고 호주에서 가장 유명한 기금속 디자이너 중 한 명인 핸드릭 포스터가 기금속의 디테일을 마무리했습니다. 워낙 병을 만드는데 정성을 들였는지 마개도 없습니다. 공기는 물론이고 와인을 구매한 주인마저도 차단시키는 엄청난 방어를 자랑합니다. 하지만 전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 와인을 구매하시면 제품의 수성 와인 메이커가 직접 서명한 소유권 및 정품 인증서를 받게 되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전문 소믈리에를 파견하여 완벽한 와인 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서 12명밖에 안 되는 이 와인의 주인이 되고 싶으시다면 어렵지 않습니다. 고작 17만 달러만 지불하시면 됩니다. 한화로 약 1억 8천만 원입니다. 13위는 봄베이의 사파이어 게시입니다. 영국 런던에서 가장 유명한 진 양조업체 중 하나인 봄베이는 그들의 진취적인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고자 한정판 시리즈를 만들기로 결정합니다. 사파이어와 다이아몬드로 수제 작업한 이 병은 게시, 레벨레이션이라 불리며 세계적인 장인들이 협력하여 제작하였습니다. 고작 5병만 말이죠. 2008년 3월 27일 런던 히드로 공항을 시작으로 뉴욕, 두바이, 싱가포르, 시드니의 5개 국제공항에 3개월간 전시되었다가 5명의 새로운 주인에게 안전하게 운송되었습니다. 이 5명의 주인들은 사파이어 게시를 받기 위해 얼마를 지불했을까요? 무려 20만 달러, 하나로 약 2억 1천만 원입니다. 12위는 달모어 62년입니다. 위스키에는 12년, 18년, 21년 등 연도가 붙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발렌타인 12년산, 맥켈란 18년산처럼 뭐뭐산이 붙어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표현은 생산 연도로 표현한 것인데 이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위스키에 붙는 연도는 숙성기간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만약 달모아 62년산이라고 부르면 1962년에 생산되어야 하는데 이는 1962년에 생산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62년을 숙성해서 생산됐다는 것이니 엄연히 다른 표현이란 것이죠. 아우, 혀가 꼬이네. 때문에 아시다시피 발렌타인 12년을 사서 18년 후에 마셔도 30년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 12년 숙성이 완료된 채로 출시되었기 때문이죠. 다만 와인의 경우는 연산으로 읽는 게 맞습니다. 와인에 붙은 1811이나 1962 등은 와인의 빈티지, 바로 포도 수확 후 와인이 만들어진 생산 연도를 의미하기 때문이죠. 잡담이 길었습니다.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영화 킹스맨에서 달모아가 등장하는데 달모아 1962년산이라고 불립니다. 이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제품이며 바로 지금 소개해드릴 달모아 62년을 모티브로 한 것이죠. 이 싱글모트 하일랜드 위스키는 전 세계에 12병만이 생산되었습니다. 실제 달모아 증류수에도 모주폼을 전시할 만큼 희귀한 제품이죠. 2002년에 출시된 이 위스키는 1868년산, 1876년산, 1926년산, 1939년산 이렇게 4통의 원액을 혼합하여 만들어졌으며 4통 중 가장 마지막에 숙성된 원액이 1939년산이었기 때문에 62년이라고 표기됐습니다. 2005년 영국의 한 사업가가 술에 취해 12병밖에 없는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비싼 위스키인 달모아 62년을 호텔 바에서 구입해 친구 5명과 함께 홀라당 마셔버린 사건도 있었는데 참 상남자가 따로 없습니다. 출시 당시 가격은 33,000달러로 하나로 약 3,600만원 정도였지만 2011년 싱가포르 공항에서 마지막으로 판매된 달모아 62년이 21만 5천 달러를 기록하면서 10년 만에 무려 700% 가까이 상승하면서 위스키 투자의 성공 사례로 남아있습니다. 하나로 약 2억 3천만원입니다. 11위는 아르망드 브리냑 마이다스입니다. 금으로 덮인 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샴페인은 가격만큼이나 무지막지한 크기를 자랑합니다. 무려 30리터나 되는 엄청난 용량에 무게는 50kg에 달합니다. 모든 것을 금으로 바꾸는 그리스 신화의 마이다스 왕을 모티브로 제작되었다는 이 샴페인은 컨셉 그대로 돈자랑의 극치입니다. 특히 미국 힙합 가수와 스포츠 스타들에게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비욘세의 남편이자 유명한 힙합 가수인 제이지의 노래인 Show Me What You Got의 뮤직비디오에 등장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죠. 이 샴페인에 관한 재미있는 기록이 있는데 바로 하룻밤에 가장 돈을 많이 쓴 술값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2012년 당시 23살이었던 영국인 알렉스 호프는 리버풀 힐튼 호텔 지하의 클럽에서 아르망드 브리냥 마이다스 샴페인을 비롯해 많은 술들을 질러서
하룻밤에 20만 3,948파운드, 하나로 약 2억 9천만 원을 쓰게 되죠. 이에 많은 사람들이 23살밖에 안 되는 어린 나이에 어떻게 그런 큰 돈을 하룻밤 사이에 지불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의문이 들었고, 알렉스 호프는 자신이 잘 나가는 외환 트레이너라고 밝혔죠. 하지만 현재 그는 사기 혐의로 감옥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져 또 한 번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다이나믹한 이야기를 선사한 아르망드 브리냥 마이다스 샴페인의 마지막 거래 가격은 26만 5천 달러, 하나로 약 2억 8천만 원입니다. 이번 영상은 2부작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유럽에서 크리스마스에 자주 마시는 한 따뜻한 칵테일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2부작의 2탄인 탑10부터 대망의 1위는 2021년 새해 첫날에 업로드 예정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술들은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이시라면 충분히 생각해볼 수 있는 무난한 가격이었지만, 다음 편은 생각을 좀 더 깊게 해봐야 할 만큼 무지막지한 술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받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